그게 본질이고 그 본질에 맞춰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 50억 클럽에 대한 기본적인 검찰이 지금 계속 수사 방향이나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든 기소나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재판 과정은 판판이 깨지겠군요. 한 판이 깨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건도 보니까 그 지금 그 김상렬 회장이 뭐 6천억 돈이 있는데 은행을 넣었다가 뺄라 그래갖고 협박을 해갖고 무슨 했다가 여기서 김상렬 회장은 저기 김상렬 회장은 그 호반건설의 회장입니다. 호반건설 그러니까 회장이죠. 네. 그 곽상도 사건에 있어서 김정태 회장한테 압력을 넣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인데 네. 실질적으로 김정태 회장이나 호반건설 회장은 그런 얘기 없었다. 전혀 네, 없었다. 그런 무슨 얘기를 하고 6천억 있죠. 가지고 무슨 뭐 협박을 했다 그런 얘기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6천억 가지고 협박했다 이런 거는 정말 미디어가 검찰 얘기 흘러나온 거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그 인정되기가 쉽지 않죠. 예. 네. 자, 그러면 잠깐 또 이제 얘기를 좀 연결해서 이재명 지금 당 대표 대장동 1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네.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는 그 검찰의 어떤 그런 기소 내용 자체 아까 네네네. 법리적으로 굉장히 허구에 가깝다. 네네네. 아까 법과대학 1학년들도 알 수 있는 수준의 예, 예, 예. 내용의 기본적인 원리 내지는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 이후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잘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이제 주장은 뭐냐면은 이게 너무 엉터리기 때문에 네. 그걸 지적을 하고 그런 사실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검사들을 탄핵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강한 모션을 저거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추미애 장관님이 민주당이 너무 순해졌다 그러잖아요. 순해졌다고 뭐 공격적인 뭐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배임죄나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은 위헌 심판 제청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위헌 심판 제청을 충분히 해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예요. 두 개가 배임죄는 우리나라만 거의 있고 네. 그 공직선거법의 그 행위 관련되는 부분도 역시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일본, 영국에는 없는 거 확인했어요, 제가. 그럼 이제 배임죄 예, 두 관련된 가지는 부분이 위헌 심판을 해서 아예 그 법 자체를 없애야 된다. 배임죄는 아예 검사들이 맨날 너무 농락을 하니까 배임죄는 없애는 게 좋다. 우리나라, 독일, 일본 셋밖에 없었는데 독일은 거의 사문화됐고 일본도 영업상 업무상 배임죄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 지금 배임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배임죄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하나인 배임죄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위헌 심판 네, 해야 된다. 대청을 예, 예. 근데 같이 이제 동시에 이제 그 진행하는 그렇죠. 것이고 물론 이제 심판. 근데 위헌 그것은 심판보다는 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요거는 이제 정리한 게 있는데 네. 한번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배임죄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새로운 재무제표 새로운 간접 사실이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손해를 봤다. 분양에서 손해를 봤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간접 사실이 재무제표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택지사업 배당액이 4,040억이었다고요. 분양 수익 손실액이 170억이야. 그러면은 3,870억 번 거예요. 그죠? 근데 검찰은 지금 9,607억 벌었다 그래.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죠? 네. 이 사실을 밝혀낸 사람은 회계사 출신이고 예일대에서 박사하고 네. 서울대에서 교수하고 있는 아주 똑똑한 유명한 분이에요. 그다음 실명은 말씀 안 하셔도. 네, 실명은 제가 하여튼, 말씀드리고 그 회계사분이 이걸 그 화천대유 재무제표를 보니 예. 그러니까 지금 103억 손해다. 103억 이익 봤다. 네. 그런 거적으로 이것만 보면 그렇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그 기소했던 그런 그 부당이익 금액 자체가 네네. 금액 자체가 이미 깨졌다는 말씀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보자고. 그걸 기초로 해서 보자고요. 네. 성남시 이득액이 5,503억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5,503억 환수했다. 환수했다고. 네. 5,503억 그 대법원 판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차액설이라는 통설이 대법원 판례인데 차액설에 의해서도 그래요. 돈 차액? 없었던 차액설, 차액설. 차액, 디퍼런스. 네. 그에 의해도 5,503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1,803억이 30억이라는 검찰 주장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얘는 그거만 성금 환수한 것만 이익으로 봐야 돼, 환수로 봐야 된다는 건데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다음 이제 손해는 이제 손해의 개념이 차액설에 의한 손해 있고 소극적 손해 이건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소극적 손해의 개념이 있는데
차액설에 의하면은 이제 아까 말한 5,503억이에요. 본인의 전체적 재산 감소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전과 후의 차익을 비교하면 되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5,503억이 재산이 성남시 늘어났기 때문에 5,503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극적 손해는 뭐냐면 벌 수 있었는데 벌지 못한 거. 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6천억 벌 수 있었는데 네. 1,800억 했으니까 4천억밖에 못 벌었 손해를 봤다. 이거 네. 검찰 주장이. 근데 여기는 네 개의 판례가 있는데 이거 소극적 손해는 재산 증가를 객관적 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경우에 하는 거예요. 객관적 개연적 기대할 수. 그러면은 부동산 이 사업에서 시가 국가나 시 정부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느냐, 객관적 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느냐. 그거는 기부 체납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부 체납 뭐 시가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사업해서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시는 기부 체납 받는 것밖에 없다고요. 시는 어차피 이제 그 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이제 허가권을 가지고 허가권을 가지고 이제 인허가를 해주고 인허가를 해주고 난 기부 체납 다음에 받는 거. 네. 그게 시가 벌 수 있는 이익이지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벌 수 있는 이익이지. 그렇죠. 시급으로 사업을 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음.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안 벌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손해라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판례예요. 객관적 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이게 판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부 체납 수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부 체납 수준은 뭐냐면 8%예요. 그 당시 그 당시 그 당시 해당 사업 부지 면적의 8% 범위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8%의 기부 체납률이 주택 건설 사업에서의 객관적 개연적 소극적 손해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총 이익이 3,807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새로 만든 거 9천 몇백이 검사가 주장하는 엉터리 말고 진짜는 3,807억. 3,807억. 네. 네. 거기에 8%면은 310억이에요. 310억. 그러면 503억 벌었는데 310억을 더 벌 수 있었는데 못 본 거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벌었냐면 5,193억은 이익을 본 거예요. 더 많이 번 거야. 원래 객관적 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5,193억을 더 벌었다고요. 이게 무슨 배임이란 말이에요. 배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이 근거도 없이 재무제표에 기하지도 않고 뭐 매출 6천억 벌었다 그러고 뭐 그중에 적정 기부 체납률을 70%라고 주장해요. 지금 검사가. 네. 돈 6천억 벌었으면 70%를 시에 줘야 된다. 근데 그걸 안 줬다. 기부 체납률을 70%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 70% 근거는 뭡니까? 근거가 무슨 그 과거에 다른 어떤 사례나 사례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심의하다가 아, 맞아요. 우리가 70%를 받으면 정도 뭐 기여해주면은 점수를 만점을 줄 수 있다. 거기에 무슨 그거 말한 거 갖고 한 어떤 건데 공무원의 그 얘기 공무원의 그 얘기 하나 하나 갖고 한 있는 거죠? 전혀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요. 객관적 개연적인 근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검찰이 배임으로 했던 그 금액 자체가 완전히 판판이 깨지는 거군요. 지금 근거가 지금 없어요. 근거가 없고 지금 증거가 하나도 없고 근거도 하나도 없다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런 식으로 검찰 꺼내갖고 온 국가를 도배했잖아요. 신문을 도배해서 3천 몇백 원의 배임죄를 저질렀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신문을 도배하고 있잖아요. 네. 탄핵감이죠. 적어도 검사가 적어도 이 정도의 최소한의 재무제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꼼꼼히 봤거나 내지는 그런 전문 회계사들로부터의 어떤 그런 아니 뭐 그 세무나 이런 숫자의 지식이 없다면 당연히 그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옆에 또 검찰에 그렇죠. 또 파견된 여러 가지 예, 뭐 예. 국세청이든 뭐 금융감독원이든 뭐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리뷰를 통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특징할 수 있는데요. 예, 예. 근데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회계사 같이 했던 그런 금액으로 이 금액과 그다음에 그 객관적으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만 보더라도 오히려 5,193억의 이익이 난 사업을 그렇죠. 예. 검찰- 객관적 개연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예. 배임 3,900을 손해를 봤다고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기소하고 그걸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런 근거도 없는 거에 기해서 네. 언론이 다 떠들고 도배를 하고 네. 재판도 진행하고 네. 검사들은 탄핵도 안 받고 검사들은 직권남용죄로 기소도 안 되고 그리고 민주당은 또 조용히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한 거죠. 답답하시죠. 예, 자, 지금 뭐 독자분들도 지금 댓글에 그런 내용들을 좀 올려주시네요. 네.
사람둥이님은 그러게요. 범죄자가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그렇고 또 그린님은 검찰 존재 이유가 없다. 해체가 답이다. 뭐 이렇게 또 쓰시기도 하셨고요. 테리님은 또 변호사님을 응원하는 댓글도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변호사님을 예, 응원하시는 내용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좀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은 사실상 그 국민들은 좀 그 내용이 지난 대선 때부터 굉장히 대장동 사건 그러면 이제 막 좀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예. 이제 그걸 이해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동 사건은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1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3심까지 지금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지금 그렇죠. 예측을 할 수 없고 예. 지금 이게 아마 이 정권 내내 아마 이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생산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의 핵심, 본질을 검찰 수사가 지금 계속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나 어떤 쉽게 말하면 뭐 기소 통해 가지고 뭐 재판 과정에 있을 때 결국은 다 이대로 가면 거기 또 설령 이렇게 기소한다 하더라도 곽상도 사건 1심에서 우리가 봤듯이 증거 불충분 또는 그 논리 과정에서의 맞지 않으면 거의 다 무죄로 또 무죄죠. 예. 그렇게 무죄로 판결되면 마치 또 그 대장동 일당 내지는 이런 부당이든 범죄 수익을 올렸던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들은 면죄부를 또 받다고 또 얘기를 할 것이고. 근데 지금 면죄부를 받는 건데 그러면 대장동 일당들이 아까 분양 수익을 4,500억 받으면은 그 뭐야 네. 그런데 나쁜 짓을 한 것 같은데 네. 만약에 170억 손해를 봤다 그러면 그 과연 사람들이- 그러면 대장동 일당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해갖고 부당한 돈을 번 거냐? 네. 그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의문을 저희가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음. 분양 수입에서는 번 게 없고 아파트 분양해 줘 갖고 사람들 좋게 했고 택지 분양 수입에서만 4천억을 번 거란 말이에요. 택지 분양 수입에서 4천억 벌었는데 이제 400억 벌고 400억 넣고 400억 4천억. 그런데 지금 보면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영학 이 사람들이 지금 이래저래 지금 저희 언론 보도나 검찰 수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 사람들이 돈 쓰고 다니는 금액을 보면 돈을 많이 쓰긴 했지 않습니까? 많이 써왔죠. 뭐 벤치 좀 타고 다녔다. 뭐 이런 거 이런 거지. 아니 지금 50억 뭐를 썼다는 거예요? 50억 클럽에 지금 6명이 들어간 50억만 줘도 그럼 300억 이상의 그런 뭐 어떤 돈을 지급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SK 사면 로비 복권으로 그걸 맞춰 갖고 수사를 다시 해야 될 문제고 그거는 이제 그게 죄가 되면은 죄가 되는 거지. 다른 거 과연 이재명 대표한테 허가권을 남용하게 만들어 갖고 돈을 번 거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군요. 택지 사업을 한 게 과연 그러면 적절치 않은 건지, 과연 뇌물을 주고 택지 사업한 게 적정한 건지, 과연 그러면 428억 뇌물을 줬다는 거지. 그 정진상, 김용, 유동규한테 428억 상당의 뇌물을 줬다. 그게 이제 뇌물을 줘서 부당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인정이 안 됐잖아요. 그것도 지금 인정이 안 되죠. 인정이 없잖아. 그러면 그것도 인정 안 되고. 그럼 뭐예요 도대체? 뇌물을 뭘 줬는데? 한 2억 3억 줬다는 거? 김용한테?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 9천 몇백억 검찰이 벌었다고 주장하는 사업에서 2억 3억 뇌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9천 몇백억의 이익이라는 건 가공의 숫자야. 아까 말한 대로 3,803억이 번 거예요. 대장동 일당들은 네. 물론 플러스 이제 저 천화동이 좀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저 재무제표가 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 2021년, 2022년 그다음에 이 회사 재산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예. 아직 수사 2년 지냈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니 검찰은 지금 네. 정말로 지금 뭐 대통령이 지금 불법 이권 카르텔 엄청나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정치 뭐 사회 뭐 심지어 교육 뭐 금융 뭐 전 분야에 대해쳐서 지금 공무원 사회에 포함해 가지고 뭐 불법 이권 카르텔을 단호하게 뭐 끊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검찰 2년 동안 이 대장동 사건 이 수사도 지금 제대로 지금
변호사님 말에 따르면 네. 이 금액 자체가 완전히 지금 기반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기반 자체가 전체적으로 허구에 기초해서 네. 9,603억을 벌었다는 거 허구에 기초해서 지금 미디어가 얘기해 왔고 지금 검찰도 얘기해 오고 그런 건데 근거가 아까 말한 대로 그 70% 기부 체납을 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네. 첫째로는 재무제표에 의하면은 9,600억 번 사실이 없고 3,800억 번 거고 그다음에 70%를 기부 체납해야 된다는 것도 터무니가 없고 아까 8% 기부 체납 그 이걸 8%는 8% 8% 기부 체납률은 그의 일반적인 어떤 그 어디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근데 8% 아니면 10%겠죠. 뭐 기부 체납 그렇게 많이 하고 사업 못 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기 사업비에 그또 공사 그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예. 그 전체적인 사업비량이 있는데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이제 자신의 어떤 이익률 뭐 마진을 놓고 봤을 때도 10% 기부 그렇죠. 체납 10% 마진 그냥 떼가지고 별도로 그냥 아예 그냥 그 그렇죠.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공공성을 감안해서 이제 내는 건데 그렇죠. 예. 웬만한 이 영업 이익률 마진을 맞추려면 70% 정말로 좀 70%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저기 뭐 이번 검찰 수사 포함해가지고 네. 검찰 지금 진행된 내용 뭐 그다음에 독자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정리 예, 한번 이게 해주시죠. 지금 전부 다 절망적이고 사실 저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네. 그래서 정의가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 그린색으로 희망의 그린색으로 나타난 그린색을 메고 왔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지켜봐야죠. 검찰도 그렇고 법조인도 그렇고 회계사도 그렇고 회계사도 보세요. 양심이 있잖아요. 네 재무제표 우리는 이거 믿을 수 없다 얘기하잖아요. 예? 법조인도 그렇고 법조인도 아까 1,101억 불구속 기소했지만 김기동 단장이 죄가 된다고는 인정했잖아요. 1,101억 사기죄는 된다. 그 당시에 네 단지 그랬죠. 불구속 기소다. 네. 재량을 남용하는 것 때문에 이제 검찰 카르텔이 생기는 거고 네. 사실 자체를 바꾸지는 않잖아요. 법조인하고 회계사는 그래. 일단은 최소한의 그러니까 양식이 희망을 최소한의 양식을 갖고 네. 희망을 갖고 지켜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희망을 갖고 보자는 전석진 변호사의 말씀이 있었고요. 정말 대장동 사건은 아마 두고두고 계속 저희들이 아마 이제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을 드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만 정말 검찰이 제대로 된 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좀 보고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이제 특검 얘기도 이미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발의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올 연말 맞춰서 아마 그런 진행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그것이 이제 특검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이 대장동 사건 수사 내용만 보면 좀 답답하고 좀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전 변호사님이 녹색 넥타이까지 메고 희망을 잃지 말자고 했으니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긴 시간 또 나와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시청자분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